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도로에 눈이 없을 거라고? 너희 한국인들의 상상력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한국의 겨울은 때로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신속한 제설 작업과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최근에도 한 독일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 한국의 폭설 속에서 경험한 일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여성이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율리아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짜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율리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고급 외제차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독일일 거예요.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자동차가 전부 독일에서 만든 브랜드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생산지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과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아시아인들의 문화나 구매 심리를 파악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 브랜드의 가치를 아시아에 알리며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의 특성상 몇 명 안 되는 여성 임원으로 지금은 경력이 쌓여서 직접 출장보다는 직원들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조기 폐경이 의심되면서 아랫배도 차가워지고 커피만 마셔도 설사를 자주 하는 병이 생겨서 출장 업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많이 봐주기는 하지만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실적이 많이 밀렸다 보니 이번 출장은 베테랑인 저보고 직접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박리담회를 하는 저가 브랜드와의 판매 실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동차 기술 자체도 독일이 세계 제일이고 일본, 중국은 서민들에서나 먹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솔직히 일본 자동차야 자주 보이지만 중국 자동차는 거의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네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까지 가서 내가 뭘 배워오겠냐? 내가 가진 기술 정보만 퍼주고 올 텐데 라며 불만만 토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 자동차 기술이 제일 좋기로 유명하다 보니 일본 출장은 수차례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일본인 줄 알고 좋아하는 맛집을 갈 생각에 기뻤는데 예상외로 한국으로 가라니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세계적으로 중국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중국도 막상 가보면 별거 없고 해서 더 작은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건 제게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최고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을 자주 가봐서 느낀 거지만 아시아는 독일에 비하면 그냥 수준 낮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아랫배 때문인지 설사를 자주 하다 보니 해외 출장 자체도 너무 부담됐고요. 제가 가본 아시아 국가들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잘리기 싫으면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요. 이왕 오랜만에 출장 가는 거 여행 가는 기분으로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까지는 직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행 시간이 13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온종일 굶을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기내식을 다 먹기도 전에 또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다 자는데 저는 배가 계속 아파서 너무 힘들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쉬지도 못해서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스타벅스가 있길래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또 배가 슬슬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기가 싫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호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엄청난데 어떻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화장실이 독일보다 더 깔끔해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나오니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그때 공항 입국장 쪽을 보니 로봇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술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은 저는 얼른 달려가서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금방 길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로봇에게 안내를 받아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을 현실에서 해보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때마침 저를 마중 나와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직원분을 만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직원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타고 온 차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제 캐리어도 대신 들어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매우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국의 도로들을 유심히 보니 예전에 갔던 일본 도로들보다 훨씬 넓고 정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차에서 무슨 말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행료가 자동으로 결제되었다는 음성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여기서는 통행료를 낸다니 역시 독일이 선진 복지국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가 멈추지도 않고 통행료가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 놀랍긴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치도 좋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대교를 만든 기술이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시아의 진짜 선진국은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며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내내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정말 도로가 편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신입사원 때 중국을 거쳐 일본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중국의 고속도로는 완전 후진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광활한 국토 때문에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설과 편의성은 독일보다 30년은 뒤처져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화장실이 급했는데 고속도로라면 필수로 있어야 하는 휴게소가 1시간을 달려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변을 참다 중간에 차를 세워 길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갓길에 차들이 서 있는 게 다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게소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거의 폐공장 수준의 휴게소였습니다. 저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아 차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뒤로 한 채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중국보다야 깔끔하기로 유명한 국가이니 모든 것에 기대를 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또한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죠. 충분한 양의 고속도로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후 인프라 투자는 전혀 되지 않았는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이 점들을 간과하였고 이런 도로의 절반 이상이 40년 전에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지진이 잦아서 안전점검에 철저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몇천 원 정도의 통행료면 웬만한 곳은 다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후 한국에 와보니 한국 고속도로는 정말 편리한 느낌이었습니다. 통행료는 내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도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부드럽게 차가 다닐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저는 또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밖을 보니 대충 30분 정도에 하나씩 휴게소도 있었고 졸음 쉼터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화장실 좀 들리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더니 5분만 기다리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5분 뒤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마치 쇼핑몰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큰 규모에 놀랐습니다. 일단 볼 일이 급하니 저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긴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화장실 칸마다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말하길 파란 불빛이 나오면 비어있는 거고 빨간 불빛은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일일이 똑똑 두드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유료인데 한국은 비데가 있는 곳도 있었고 휴지조차 전부 무료였습니다. 독일이 선진복지국가라고 자부했던 제 환상이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학생이 들어오더니 바닥에 초록색이 그려진 곳에 휴대폰을 보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전부 그 여학생 뒤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줄을 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례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키고 서 있으면서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질서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 줄에 서서 기다렸다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한국 직원이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일부러 휴게소를 찾아다니며 식사를 할 정도로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역 특색을 갖춘 맛집들이 많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저에게는 휴게소의 유명한 음식보다는 전통 음식을 추천한다고 하더군요.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수프처럼 생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해준 음식이니 잘 먹겠다고 하고 한술 떠보았습니다. 제 입에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짭짤했습니다. 위에는 잣이라는 것도 뿌려져 있었는데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니 속이 정말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한국 직원은 한국인들은 몸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하면 죽을 꼭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 먹고 나니 한국인들이 왜 죽을 먹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한국 직원은 옆에서 김밥과 떡볶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먹는 내내 김밥의 고소한 냄새와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 그리고 고추장으로 만들었다는 빨간 떡볶이의 맛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독일에서 병원에 갔을 때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김밥이라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맛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간 떡볶이는 외국인인 제 눈과 코를 자극했습니다. 속이 좀 편안해지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을 무시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편리한 시설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희는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울산으로 향했고 울산 공장에 도착해서 여러 직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한국인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울산 직원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가볍게 여행이나 하자고 생각했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기술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면서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것들도 많이 듣고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독일이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국의 자동차 기술도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실내를 연구해보니 정말 편의성 하나만큼은 독일 차들도 못 따라올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섬세한 기술들을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가 끝난 후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냐고 해서 독일인들도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대답했더니 이럴 거면 왜 물은 건지 한우라는 소고기를 파는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살면서 먹어본 모든 고기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구운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녹는지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배가 아픈 것도 있고 무리하게 먹으며 한국 연구원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서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보고 한 연구원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랫배가 차서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병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은 자기 새언니가 의사라고 하면서 내일 시간 내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1년 동안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치겠냐 생각했지만 그 연구원의 너무도 적극적인 친절함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회사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한국 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병원이 맞나 싶을 만큼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 입구부터 처음 맡아보는 냄새도 나고 예전에 중국에서 갔던 마사지 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원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의 언니라는 한의사분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을 했습니다. 곧바로 커튼이 쳐져 있는 곳에 눕히더니 상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배에 뜨거운 돌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바로 핫스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참겠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편안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침도 맞고 나니 속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건 독일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치료라서 신기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한 번 받아서는 낫지 않으니 오늘은 편하게 잘 수 있을 정도로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낀 건데 치료받은 이후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설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한인타운을 찾아서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울산 공장에서 개발한 차량을 타고 마지막 일정인 서울 본사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국제면허증이 있어서 같이 온 한국 직원이 옆에 동승을 하고 제가 직접 테스트 주행을 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는데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에서 빨간불이 계속 깜빡깜빡하며 경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내비가 이상하다고 하니 그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경고하는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긴 독일의 아우토반이 아니니 제한 속도로 맞춰서 가라고 하더군요.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외국인에게 맞는 언어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개발자들은 뭐든지 세계 시장을 생각하며 개발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독일 회사로 보낼 서류를 쓰느라 밤늦게까지 일을 했더니 운전하면서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주행이라서 옆에 직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제가 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차 밑에서 강한 진동과 함께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방금 내가 뭘 밟은 건지 물어보니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고 했습니다. 차선 이탈,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며 과속, 추락 등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톨게이트 진입로나 터널 안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에 주로 설치된다고 하더군요. 콘크리트 도로에 홈을 파내는 방식의 음각 시공을 하여 바퀴가 닿으면 소리가 나는 원리라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서 도로에 홈을 파놓았는지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독일에 가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음이 확 달아나는 것을 보니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았거든요. 한방눈이 내리는 날씨라 시트 열선도 따뜻하게 해놓고 어두운 밤 운전이고 해서 더 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흰 눈이 내리는 광경을 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더니 밤늦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교통량이 많아서 많이 막힌다고 들었는데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생각보다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한적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작은 교차로에서 차 한 대가 신호에 맞춰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운전자들은 다른 차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같이 신호를 잘 지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국민도 선진국인 나라 같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탓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언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언덕에는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그쳐서 그런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인도 위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언덕이나 미끄러울 만한 곳은 도로에 열선이 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카시트도 아니고 자동차 도로에 열선이 있다고요?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생각을 했는지 정말 기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독일에 가서 빨리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 직원은 뭐 이런 걸로 놀라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열선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은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모 회사에서 25톤 이상의 무게와 25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선을 만들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면 그 회사를 꼭 찾아가서 협력을 요청해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다닌 한국인 직원분은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출장을 가면 그저 낯선 이방인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저에게 손님 이상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통역을 하며 저를 도와준 한국 직원분에게 저는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받았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절대 어떤 호의도 베풀어주지 않았거든요. 한국인 직원분은 맛집을 검색해가며 식사 때마다 저에게 맛있는 한식을 먹게 해주었고 가는 동네마다 역사적인 곳도 견학시켜주며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항상 간직하며 앞으로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상 중국, 일본만 다니다가 이제서야 한국에 출장 온 걸 후회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독일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한의원을 열심히 다녀서 한국 출장을 다시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기 폐경을 앞둔 율리아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